밤 10시 반 전주시 서신동 서부 외도로 내리막 커브길에서 중심을 잃은 승용차가 멈춰서기가 무섭게 뒤따르던 승용차가 부딪힙니다. 또 승용차들이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잇따릅니다. 이 같은 접촉 사고는 1시간 동안 무려 6건, 10분에 한 대꼴입니다. 뒤청거리는 차도 많아 보기에도 아찔합니다. 초행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곳에 도로 여건을 잘하는 운전자들도 사고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빈박에 모르고 오다가 그냥 사고 나버리죠. 2년 전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고층 아파트로 인해 이곳 도로는 겨울철이면 얼음판으로 변해버립니다. 빙판이기 때문에 제동도 안 되고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 같은 거 이런 것 좀 갖다가 대책 좀 세워주셔야겠어요. 그런데도 전주시는 이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제설 작업은커녕 그 흔한 모래조차 뿌리지 않아 사고를 부르고 있습니다. 경찰관도 배치돼 있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도로 관리와 허술한 교통 지도가 부른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고 맙니다. 다음 날도 도로 상황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방치됐습니다. MBC 뉴스 대나무 그늘이라는 한자음을 딴 전주시의 외곽의 죽은 마을입니다. 대나무가 많은 이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불행이 시작된 것은 지난 88년 전주 남원간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부터입니다. 도로 개통 이후 100세대 남짓한 마을에서 무려 28명이 교통사고로 숨져 세 집에 한 집씩은 부모나 자녀를 잃었습니다. 이건 과부도 말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한 집에 두 사람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다쳐서 지금 병신된 사람이 많습니다. 도로 개통으로 마을이 둘로 갈라지고 그 사이로 차량들이 질주하고 있지만 마을 주민들을 위한 안전대책은 기껏해야 이 빨간 깃발 하나뿐입니다. 질주하는 차량들에게는 있으나 만합니다. 갖고 건네는 것이오. 안 죽으려고 이거라도 갖고 건네가면 차가 가다가 좀 멈출란가 싶어서.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마을 이름을 위쪽은 덕산마을, 아래쪽은 부남마을로 바꾸고 진혼제까지 지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위쪽 덕산마을은 지난 92년 지하보도가 만들어지면서 3년째 교통사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하보도가 없는 아래쪽 부남마을은 올해 들어서만 2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MBC 뉴스. 교통사고로 악명 높은 전주 남원간 17번 국도입니다. 총 연장이 50km밖에 안 되지만 하루에 한 건꼴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도로에서는 34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55명이 숨지고 630명이 다쳤습니다. 도로의 굴곡이 유난히 심한 데다 산업도로여서 대형 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서만 벌써 79건의 사고에 13명이 숨진 이 도로의 교통사고를 보다 못해 경찰은 대대적인 사고 줄이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도로 중앙선에 오색 풍선과 바람개비를 중앙분리대처럼 설치했습니다. 스타일 구겼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라는 경고 플래카드가 눈길을 끕니다. 과속 경고, 차량 번호를 확인한다는 피켓 작전도 펼쳐집니다. 과속 운전자에게는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우편엽서가 전달됩니다. 그 내용을 받고 미안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안전 운행을 위해서 이 같은 노력으로 최근 들어 30% 이상 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경찰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줄이기 활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국 교통사고 1위, 살인 도로라는 악명이 붙은 전주 남원간 17번 국도. 날이 어두워지자 원자재를 실은 대형 화물차들이 쏜살같이 달립니다. 시속 90km는 보통이고 최고 110km까지 냅니다. 트레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차도 버스도 승용차도 제한속도 70km를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토요보다는 한 심야 시간대가 거의 과속을 한다고 봅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이제 자기가 차가 크기 때문에 부담을 덜 느끼고 항시 앞지르기도 서슴없이 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이 도로에서는 매일 한 건꼴로 교통사고가 나서 45명이 숨지고 630명이 다쳤습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56명이 숨졌고 부상자는 500명이 넘습니다. 국도변 전주시 색장동 죽은 마을은 이름대로 한 집 건너 한 집씩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의 주 원인은 먼저 화물차의 과속. 시속 100km로 달리는 화물차는 제동을 거는 순간부터 70m 이상을 더 전진한 후에 멈춰설 수 있습니다. 과속 화물차가 사고를 내면 대형 사고일 수밖에 없고 과속에는 시외버스까지 가세합니다. 배차 시간에 쫓기는 시외버스는 과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60km의 운행 시간은 1시간 안팎. 25개의 신호등을 통과하는 시간과 도심 구간 통과 시간을 계산하면 시속 90km 이상을 내면서 고개 운전을 해야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들 못 따라와요. 이제 우리는 이제 프로잖아요, 말 그대로. 과속할 때는 과속하는 거 알고. 그렇죠. 우리는 프로잖아요. 야들은 승용차들은 운전이에요, 그게. 둘째, 굴곡이 심한 옛날 도로를 따라 4차선을 확장한 이 도로의 구조도 사고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사고 위험 구간만 10군데나 됩니다. 저기서 오는 차가 저기서 돌라고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요, 여기서. 경찰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앙분리대용으로 바람개비도 설치하고 섬뜩한 표어도 붙이는 등 안간힘을 썼지만 사고는 여전합니다. 국도 주변 주민들은 길을 건널 때는 깃발을 사용하고 고사까지 지내면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